에이트리가 금괴를 가져와 용광로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드는 보물은 신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거야.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무질의 속도가 달라지면 안 돼. 잘 부탁해 브로크. 우리의 승리는 너의 집중력에 달려있어. 에이트리의 말을 들은 브로크는 깊은 책임감이 샘솟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에이트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친 에이트리가 작업실에 다시 들어가 두 번째 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브로크는 에이트리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풀무질을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곤충은 브로크를 방해할 방법을 생각하며 방 안을 맴돌다가 풀무질에 집중하고 있었던 브로크의 목에 내려앉았습니다. 브로크는 목에 내려앉은 곤충이 거슬렸지만 자신을 굳게 믿고 있는 형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풀무질에 집중했습니다. 곤충은 덥고 답답한 대장간 공기 때문에 땀이 흘러 생긴 브로크의 땀줄기를 피하기 위해 우아하게 발을 옮기며 걷고 있었고 이내 발견한 깨끗해 보이는 목의 한 부분을 있는 힘껏 물었습니다. 그 순간 브로크는 자신의 피가 목에서 흘러내리며 땀과 섞이는 것을 느껴집니다. 브로크의 온 몸은 고통이 가득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겨우 풀무질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작업을 마치고 브로크의 옆으로 다가온 에이트리가 용광로에서 하얗게 달아오른 팔찌 하나를 꺼내어 돌을 깎아 만든 수조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금팔찌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갖가지 화려한 색으로 변신하더니 완전히 식어서야 비로소 온전한 금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에이트리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브로크, 이건 드라우프니르라는 황금 팔찌야. 자랑하는 듯한 에이트리의 말에 브로크는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떨어뜨리는 자 아니야?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팔찌에 담긴 특별한 기능을 알려주었고 브로크는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다음 작업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보물을 만들기 전에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에이트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보물이 하나 있어. 제대로 완성만 된다면 내 인생을 담은 최고의 걸작이 될 거야. 그런데 이건 만들기가 더욱 까다로울 거야. 그러니까 브로크, 너의 역할은 일정한 풀무질 맞지? 바로 그거야. 하지만 아까보다 더욱 섬세하게 해야 해. 조금이라도 속도가 바뀌면 일을 망치게 될 거야. 말을 끊는 에이트리가 어디선가 자신의 몸보다 큰 철 덩어리를 가져와 용광로에 넣고서는 바쁘게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곤충으로 변신한 로키는 에이트리의 미지의 걸작이 완성되어 신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머리를 잃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로키는 브로크의 눈가에 내려앉아 눈꺼풀을 거칠게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곤충의 공격에 브로크는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섬세한 풀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크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로키는 급한 마음에 두꺼운 눈꺼풀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눈꺼풀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을 타고 눈으로 들어가면서 브로크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브로크가 곤충을 쫓기 위해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크게 흔들기도 하고 입을 비뚤어지게 해서 곤충이 앉은 쪽으로 크게 숨을 불어보기도 했지만 커다란 곤충의 공격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로크의 시야는 빨간색 피로 물들었고 곤충이 물어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은 브로크의 생각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브로크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풀물을 누를 때를 맞춰 곤충을 잡기 위해 순식간에 팔을 휘둘렀습니다. 눈꺼풀을 물던 중 갑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브로크의 빠르고 강력한 손을 본 로키는 가까스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곤충을 쫓아낸 브로크가 섬세하고 강력한 풀무질을 다시 시작했고
이내 풀무지를 멈추라는 에이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충으로 변신한 로키는 겁에 질려 불안한 날개짓으로 천장을 맴돌다가 에이트리가 들어오는 틈을 이용해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풀무지를 마친 브로크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에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지만 형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마음을 모른 채 조금 화난 표정의 에이트리가 투덜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브로크,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에 온도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작업을 망칠 뻔했어. 덕분에 처음에 계획했던 모습과 다르게 만들어지고 말았어.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어. 브로크는 형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 모습으로 돌아온 로키가 문을 열고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두 형제의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니 대결할 준비가 다 끝났나 보군. 에이트리가 로키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로크가 아스가르드에서 당신의 머리를 잘 나올 거예요. 저는 만들어야 할 물건들이 많으니 여기에나마 당신의 머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인인 이발디의 아들들이 내 머리를 지켜줄 거야. 브로크는 로키의 교활한 웃음에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고 크게 부은 눈으로 로키를 쏘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로키, 당신의 머리를 자를 생각에 제 마음이 아주 설레는데요. 브로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로키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고 며칠을 걸어서 도착한 아스가르드의 경연장 위에서는 가장 위대한 3명의 신이 옥좌에 앉아 흥미로운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신 오딘, 붉은 수염을 기른 수호자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생긴 수학의 신 프레이가 장인들의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거의 똑같이 생긴 이발디의 아들 3명과 함께 신들 앞에 섰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불안함을 미소로 숨긴 채 세 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반면 브로크는 가져온 보물들을 천 아래에 감추어두고 반대편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브로크의 마음은 분노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형의 걸작을 선보여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운명이 달린 이 순간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